안녕하세요. 오늘은 얼마 전에 읽은 책을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리뷰할 책은 J.K. 롤링의 쿠쿠스 콜링입니다. 이 책은 줄거리를 간략하게 먼저 설명드리면 세계적으로 잘 나가는 슈퍼모델이 자신의 집 발코니에서 떨어져 사망을 하게 됩니다. 아무나 함부로 드나들 수 없는 삼엄한 경비 시스템을 갖춘 고급 맨션에 살고 있었다는 점과 평소 모델의 생활 방식과 정신 건강 상태로 인해서 모델의 죽음은 금세 자살로 결론이 내려지게 됩니다. 하지만 모델의 오빠가 이를 부정하며 경찰이 무심히 넘겨버린 몇몇 증거들을 가지고 사립탐정 코모란 스트라이크를 찾아와 동생의 죽음의 진실을 밝혀달라고 하면서 이 이야기는 시작합니다. 사실 저는 해리포터 시리즈의 팬도 아니고 J.K. 롤링 작가의 팬도 아니었던 데다가 J.K. 롤링 작가가 처음 이 책을 내면서 자신의 명성을 의식하여 명성이 아니라 작품성으로 승부하겠다면서 로버트 갈 브레이스라는 필명으로 이 책을 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고 나서 이 책에 대한 평도 그렇게 좋지 않았던 데다가 책이 생각만큼 잘 팔리지 않자 자신이 사실은 J.K. 롤링임을 밝히면서 이 책이 대중의 관심을 받게 되면서 판매 부수가 늘어나게 되었다고 들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J.K. 롤링이란 작가를 알지 못하면서 이 책을 내면서의 그 작가의 행태를 듣고 혼자서 빈정이 상해갖고 이 책을 읽을 생각이 그렇게 없었어요. 그런데 J.K. 롤링 작가의 그 명성은 서구 세계에서는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외국 유튜버들은 엄청 많이 리뷰하는 것을 제가 보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역시 JK 롤링 이다 라고 리뷰를 하던가 아니면 JK 롤링의 해리포터는 정말 잘 봤는데 명성에 못 미친다 라고 단순 리뷰를 하시는 경우가 많았는데 어느 한 분이 책을 리뷰를 하시면서 이 책의 줄거리나 그 주인공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리뷰하신 분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 비디오를 보고 이 책의 주인공인 코모란 스트라이크라는 그 주인공의 설정이 굉장히 특이하고 매력 있게 느껴져서 이 책을 읽어야 되겠다고 결심하게 됐어요. 이 책에서 주인공 코모란 스트라이크는 전직 군인 경찰 출신이고요. 그 복무 중에 부상을 당해서 장애인이 된 상태로 제대를 하게 되어서 사립탐정 사무소를 열게 되는 그런 인물이에요. 그래서 솔직히 이런 탐정 소설에서 주인공이 탐정이 장애인인 경우가 그렇게 흔한 설정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설정을 이 왠지 특이해서 이 인물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책 읽으려고 마음을 먹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사실 이 책을 산 지가 한 2년이 됐거든요. 이 책이 거의 2004년, 2003년 이쯤에 출판이 된 책이고 출판되자마자 산 건 아니지만 제가 산 지도 한 2년은 되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2년 전에 사서 지금까지 한 2번 정도 읽으려고 시도를 해서 한 몇 챕터 읽었었는데 끝까지 읽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를 하였다가 이번에 구매한 지 2년 만에 완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는 제가 그때 시도를 했을 때 제 정신 상태와 기분이 이 책하고 궁합이 잘 안 맞았던 것도 있었던 것 같고 지금 완독했을 때는 또 마침 제 기분과 제 정신 상태가 잘 이 책과 궁합이 맞았었고 그때는 아니었던 그런 이유도 있었겠지만 제가 사실 J.K. 롤링 작가의 해리포터 시리즈를 모두 읽고선도 팬이 아니었던 그 이유를 이 책을 읽으면서도
발견하게 되어서 자꾸 중도 포기를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 이유로는 첫째는 이분이 이 자신의 소설에서 등장시키는 등장인물의 묘사가 좀 과장돼요. 그러니까 이 인물 설정 자체가 과장되진 않았어요. 저나 이 글을 읽는 독자들도 얼마든지 현실 세계에서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 만나볼 수도 있겠다. 객관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생각이 드는 현실적인 설정을 가진 인물을 등장시켜요. 그런데 그 인물이 이야기의 전개를 통해서 이렇게 묘사되는 과정을 보면 왠지 모르게 엄청 과장되게 느껴지는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존재하는 인물이 아니라 만화 캐리커처 같은 그런 느낌을 줘서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등장인물과 공감하는 것을 좀 어렵게 만드는 그런 방식의 묘사를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책을 처음 읽게 된 계기도 등장인물이 설정이 특이하고 매력적일 것 같아서 시작했는데, 사실 이 글을 다 읽고 나서 그럼 제가 이 등장인물 주인공뿐만 아니라 그 외 등장인물의 매력을 느꼈냐 하면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장된 인물 묘사가 첫 번째 제가 J.K. 롤링의 팬이 아닌 이유 중에 하나이고, 두 번째는 굉장히 장황한 설명을 하시는 편이에요. 글을 읽는 독자가 자기 스스로 글을 읽으면서 이 사람이 등장인물이 하는 말, 등장인물이 하는 생각, 등장인물이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무엇을 선택하는지를 통해서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거, 아니면 그 장면을 그냥 객관적으로 묘사한 걸 보고 이 장면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게 아니라 작가가 일일이 설명을 해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등장인물의 외모 묘사부터 성격 묘사부터 그런 거를 엄청 자세하게 설명을 하셔서 읽다 보면 좀 저를 가르치려고 든다라는 느낌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게 또 저를 이 책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책을 완독한 요번에 저와 이 책이 궁합이 잘 맞은 면도 있지만 끝까지 완독할 수 있게 만든 그 힘도 역시 J.K. 롤링의 이라는 작가의 강점, 그 작가의 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J.K. 롤링 작가의 글의 단점들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작가가 타고난 훌륭한 이야기꾼이라는 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종류의 책을 좀 읽어봤는데, 이런 종류의 책이 특징이 처음에 사건이 시작할 때, 그리고 마지막에 그 사건을 해결할 때 그 긴장감과 박진감이 정말 재미있지만, 중간에 그 사건을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는 계속 단서를 찾으려고 하고 실패하고, 단서를 찾으려고 했는데 이제 드디어 단서를 찾았나 보다 하고 하나 둘 따라가다 보면 또 가로막혀서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길이었고 다시 되돌아와야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똑같은 형식의 그런 이야기 패턴이 결론이 날 때까지 반복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웬만큼 글을 잘 쓰시는 분, 스릴러가 아닌 이상은, 추리소설이 아닌 이상은 그 중간을 읽는 동안 정말 지루하다라는 고 느껴요. 그래서 도대체 이 사건은 언제쯤 해결되는 거야? 이 사람도 아니고 저 사람도 아니고 도대체 누가 범인이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지루함을 줘서 중간을 빨리 뛰어넘어서 뒤에 결론부터 읽을까? 이런 생각을 들게 만드는 책이 많은데 비해서 이 책은 정말
이 J.K. 롤링의 이야기를 풀어가는 능력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낀 게 하나도 지루하지 않았어요. 그런 식으로 단서를 찾아가는 건 똑같은데 그 과정이 지루하다, 언제쯤 결론 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지 않고 전혀 지루하지 않게 쭉 갈 수 있었다라는 점이 이 작가의 정말 장점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글이 주인공인 사리탐정 코모란 스트라이크와 그의 비서인 로빈의 시선에서 교차적으로 반복되면서 서술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보통 이렇게 두 사람의 시선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면서 그 이야기를 반복하는 경우에는 챕터별로 글을 쓰시는 작가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1챕터는 코모란 스트라이크의 시선으로 얘기하다가 2챕터에 가갖고 그의 비서인 로빈의 입장에서 또 시선에서 얘기를 하다가 다시 3챕터 가서는 코모란 스트라이크,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챕터별로 나누면 제가 그런 글을 읽을 때 느끼는 점은 뭐냐면 자꾸 이야기가 챕터별로 꼭 딱딱 끊기는 느낌을 받아서 그러니까 1챕터 1에서 이 사람의 시야로 얘기하는 걸 막 빠져들라고 하는데 갑자기 탁 끊기면서 챕터 2에서는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 막 이렇게 또 얘기하다가 그렇게 돼서 이야기가 끊기는 느낌을 받고, 그렇게 챕터별로 나누지 않고 뭐 한 1, 2, 3챕터는 다 A라는 사람의 시선으로 얘기하다가 그다음에 4, 5, 6은 뭐 B라는 사람으로 얘기하다, 이런 식으로 한 챕터별로 나누지 않더라도 글솜씨가 웬만큼 있지 않는 이상 자꾸 그 시선이 바뀔 때마다 이야기가 뚝뚝 끊기는 느낌을 받거든요. 근데 J.K. 롤링의 이 책은 코모란 스트라이크의 시선에서 얘기를 하다가 로빈의 시선에서 얘기하는 장면으로 넘어가는 부분이 너무 매끄럽게 진짜 매끄럽게 넘어가서 전혀 위화감을 느끼지 않고 이야기가 끊기지 않고 부드럽게 나가는 게 정말 장점이에요. 그러면서 아무래도 이런 소설을 한 사람의 시선으로 얘기하게 되면 그 사건에 해당한 주변인의 시선도 궁금해지는데 그 주변인의 입장이 아니라 한 사람의 입장만 계속 이야기를 텀섭도 끌고 나가면 시야가 좁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두 사람의 시선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면서 그런 단점을 보완하면서 동시에 글솜씨가 있어서 이걸 부드럽게 전환하면서 이야기가 딱딱 끊기지 않는 그래서 이렇게 부드럽게 장면 전환이나 시선 전환이 되는 점이 정말 이 책의 강점이라서 역시 J.K. 롤링이 정말 타고난 천부적인 이야기꾼이고 글솜씨가 기본적으로 뛰어난 사람이라는 것은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작가더라고요. 세계적인 작가가 괜히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이 책에는 반전이 있는데 이 반전이 아마 추리소설이나 탐정소설을 많이 읽어보지 못하신 분은 어머나, 이 사람이 범인이었단 말이야? 말도 안 돼 라고 생각할 정도로 획기적인 반전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사실 이 반전의 방식이 반전을 전개하는 방식이 사실 이분이 처음 하신 방식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지금 영국에서 이런 식으로 이 책에 나와 있는 비슷한 유형의 반전으로 독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면서 자신의 입지를 단단히 다졌던 영국 출신 여류 추리소설 작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책을 읽고 어머나,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해내실 수 있었을까? 정말 대단하다, 대단한 반전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이 책은 그 여류 소설의 작가의 반전과 비슷한 유형의 반전이긴 하지만 그거보다는 덜 충격적인 반전이었던 데다가 제가 이미 먼저 마스터피스를 보았기 때문에 이 책을 읽고 대단한데? 라고, 이 반전 진짜 놀라운데? 이렇게 저 개인적으로는 느끼지 못했는데 아마 처음 읽으시는 분이나 이런 소설을 처음 접하시거나 많이 접해보시지 못한 분은
이 사람이 범인이었단 말이야? 하면서 이 반전 정말 놀라운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런 반전을 포함하고 있는 소설이고요. 사실 이 소설의 진짜 반전은, 저한테는 진짜 반전은 따로 있었는데, 그게 이 소설이 저는 처음에는 요즘 흔히 나오는 그런 스릴러 탐정 소설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요즘 나오는 그런 스릴러 탐정 소설류는 주인공이 대부분 형사이거나 경찰이거나 아니면 뭐 FBI이거나 아니면 이었던 사람이 사생활도 포기하면서까지 그 사건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열정과, 그리고 그 바닥에서 오랫동안 일해와서 얻는 연륜으로 사건을 해결하는 그런 유형의 추리소설이 많이 있어요, 요새는. 그런데 물론 그 다른 주변의 등장인물보다야 조금 뛰어난 면모, 뭐 예를 들어 감이 좋다든가 하는 그런 건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 주인공이 그런 유형이에요. 근데 이 소설은 저도 그런 유형인 줄 알았거든요. 더군다나 주인공이 원래 경찰 출신이라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사생활도 없고 자기가 일에만 열정을 다하고, 그리고 이런 사건을 오래 다루다 보면 자연적으로 얻는 연륜에서 오는 그런 지혜로 사건을 해결하는 사람이라고, 그런 사람을 주인공으로 하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 소설은 제가 보기에 20세기 초반, 1900년대 초반이나 중반에 쓰였던 포아로를 주인공으로 하는 탐정소설이라든가, 아니면 셜록 홈즈 같은 사람을 주인공으로 하는 탐정소설이라든가, 아니면 가깝게는 일본 만화 중에 소년탐정 김전일이라든가 코난 같은 탐정소설 같이 주인공이 다른 주변인에 비해서 엄청 뛰어난 두뇌를 가지고 있고 추리 실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 두뇌와 추리 실력으로 사건 초반에 이미 범인이 누구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고 했지만, 그거를 이제 다른 사람에게 증명할 방법을 아직 찾지 못해서 그 방법을 찾아가는 그런 종류의 탐정소설, 더구나 마지막에 범인을 앞에 두고 자기 추리 소설을 하나하나, 자기가 추리한 거를, 추리 소설이 아니라 자기가 추리한 거를 하나하나 이제 풀어 나가면서 그 범인이 그거에 대한 반증을 대면 거기 다시 또 증거를 대고, 반증을 대면 다시 증거를 또 대고 해서 결국은 그래서 범인은 바로 너야 라고 해결하는 그런 류의 탐정 소설이었다는 게 저에게는 내용적인 반전보다 더 큰 반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이 글을 읽고 느낀 점을 말씀드린 거고, 사실 이 소설을 제가 책에다가 별점을 매기는 것을 잘 못해요. 책뿐만 아니라 제가 점수 매기는 거를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점수를 특히 상대평가로 내리게 되면 이거를 어떻게 하지? 이 소설을 5점 만점에 5점 줘야 되나? 4점 줘야 되나? 근데 지난번에 4점 줬던 거랑 비교했을 땐 이게 좀 더 나은 것 같은데? 막 이런 식으로 망설이게 돼서 책에 별점 주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글은 딱 끝나자마자 제가 별점을 딱 줄 수 있었어요. 딱 3이에요. 별점이 5개 만점에 3인데, 그 이유는 나쁘지도 않고 그렇게 좋지도 않고 딱 진짜 평범한 수준의 그런 탐정소설, 추리소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에 4권이 나와서 이 시리즈물이 꼭 총 4권의 책이 나와 있는데, 그 뒷권을 이어서 읽을래? 라고 저한테 물으신다면, 만약 아주 저렴한 중고 책을 구할 수 있다면, 아니면 누군가가 이거 너 읽어 하고선 저에게 공짜로 책을 주신다면 읽을 의향이 있어요. 시간을 재미있게 보낸 이 책을 읽는 며칠간을 즐겁게 저를 엔터테인을 해준 그런 면에서는 정말 좋은 책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읽을 의향이 있지만, 제가 제 돈 주고 정가를 다 주고 이 책을 사서 읽어야 한다면, 그렇게 정가를 다 주고 새 책을 사서 읽을 만큼 의 가치가 저한테는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이 책을 뒤에 권을 읽을지 안 읽을지는 아직 확실히 모르겠고, 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한 리뷰가, 그래서 이 책을 여러분이 읽으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잘 알 수 없는 리뷰가 돼버렸네요. 그런데 여러분도 탐정소설에 관심이 좀 있으시고 며칠간 읽으면서 재미있고 즐겁다고 하면 웃기고 재미있고 나를 즐겁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소설을 읽고 싶으시다 라고 하신다면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봬요. 감사합니다.